호랑이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당신을 무기력한 고양이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건 누가 더 나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정이라는 불을 상대방의 차가운 기운이 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의 에너지를 연료 삼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죠. 이 띠야말로 호랑이띠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그 최악의 띠는 누구인지 지금 당장 그 정체를 확인하십시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0년생 경인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경계해야 할 관계로 1956년 병신생,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을 꼽는데요. 이게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땅에서는 상대방의 그 강한 쇠기운, 신금이 당신의 기반인 나무뿌리, 인을 그냥 직접적으로 쳐거녀요. 이걸 인신충이라고 하죠. 뿌리를 직접이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도 상대방의 그 뜨거운 태영, 병화가 당신의 무쇠, 경을 녹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병화 극경금, 이런 극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당신이라는 존재의 기반 자체를 그냥 흔들어버리는 그런 에너지 충돌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관계를 맺으면 뭔가 일이 계속 꼬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일이 막히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일을 겪거나 할 수도 있어요. 휴, 그럼 또 다른 관계는요? 두 번째로는 57년 정유생, 닭띠분들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그 원진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쉬운 그런 조합이에요. 이유 없이요? 네. 게다가 상대방의 작은 불씨, 정화가 끊임없이 당신의 그 단단한 무쇠, 경을 녹이려고 하거든요. 정화극 경금이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늘 신경이 좀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관계. 주변에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죠. 널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경계해야 할 관계가 있을까요? 네, 1967년 정미생, 양띠분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귀문관살이라는 작용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게 발동하면 비이성적인 집착이나 원망,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가 쉬워요. 비이성적인 집착이요? 네. 그리고 역시 상대방의 그 불기운이 당신의 쇠기운을 녹이면서 딩워 극 경금,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당신을 막 이끌어주는 척, 위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을 좀먹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깊은 주의가 필요해요. 와, 겉모습이랑 실제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군요. 근본을 흔들거나 신경을 갉아먹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정말 관계를 신중하게 돌아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경인생의 에너지를 좀 북돋아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런 귀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제 좋은 궁합으로 전어가 보죠. 첫 번째 귀인은 바로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입니다. 이 만남은요, 당신이라는 그 날카로운 바위산 경이 아주 드넓고 단단한 땅, 무술을 만난 것과 같아요. 넓은 땅이요. 네, 상대방의 그 흙기운이 당신의 쇠 기운을 아주 안정적으로 생조, 그러니까 도와주고요. 토생금, 또 그분들의 지혜, 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신의 그 결단력과 의리가 헛되지 않게끔 현실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 인, 오, 술, 삼합의 기운도 형성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현실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 그런 관계죠. 불안정한 나를 품어주는 넓고 단단한 땅이라니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귀인은 어떤 에너지를 줄까요? 두 번째는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같은 호랑이띠네요. 오, 같은 띠인데도 귀인이 될 수 있군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여기서도 인옷을 삼합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당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이 막힘없이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아주 소중한 인연입니다. 와, 내 안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세상에 펼칠 수 있게 돕는 존재라니 생각만 해도 든든한데요. 마지막 귀인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귀인은 1966년 병호생, 말대인데요. 이 관계는 좀 특별해요. 비유하자면 뜨거운 용광로가 무쇠를 재련해서 명검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아요. 용광로요? 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그 강렬한 불기운,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신에게 좀 부담스럽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실현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치 있고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옷을 삼합으로 이어지죠. 당신에게 좀 부족했던 화 기운을 채워주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을 완성시키는 처음엔 좀 어렵지만 결국엔 매우 귀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1950년생에게는 그 흔들리는 자신을 단단히 받쳐줄 땅의 안정감, 혹은 날카로운 재능을 씻어서 빛내줄 물의 유연함, 아니면 때로는 힘들지만 자신을 더 강하게 재련해서 완성시켜줄 불의 열정,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오늘 저는 우리 경인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귀한 인연과 어르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산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몰아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백호라도 충신을 만나 천하를 얻는 왕과 간신에게 속아 홀로 남겨지는 왕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경인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왕국을 굳건히 지켜줄 단 하나의 인생 병법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62년생 이민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인연으로 첫 번째 꼽는 게 바로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아, 56년생 원숭이띠요. 왜 최악이죠? 이게 하늘 기운으로는 당신의 큰 물, 이물, 저 병화, 뜨거운 태양이 확 말려버리고요. 땅의 기운으로는 당신 뿌리인 나무, 인을 상대방의 쇠, 그 신금이 도끼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천극지충이라고 하죠. 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부딪히는 거네요. 네, 그야말로 당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충돌, 파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 자료는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큰 재물은 편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운데요? 맞아요. 그게 함정이죠. 달꿈을 부리지만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 수 있다. 그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인연은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아, 또 원숭이띠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때는 당신의 강물, 임, 앞을 무토, 거대한 댐 같은 흙이 딱 가로막는 형국이고요. 토극수. 그리고 땅에서는 여전히 당신 나무, 인이 상대 칼날, 신에 계속 잘려나가는 충 모습이에요. 아, 앞길도 막히고 기반도 흔들리고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그렇죠. 앞도 막히고 발밑도 불안정한 그런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랄까, 나를 단련시킨다, 이런 편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포장된 통제가 더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인연은 1969년 기유생, 닭띠군요.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관계는 좀 특이한 게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살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기토, 이게 좀 흙탕물 같은 기운인데 이게 당신의 맑은 임수를 계속 흐리게 만들어요. 토극수죠. 아, 맑은 정신이 흐려진다니
네, 같이 있으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상대가 당신을 통제, 편관하려고 들면 더 심해지고요. 와, 정말 조심해야 할 관계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반대로 당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귀인, 하늘이 보는 귀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듣기만 해도 좀 힘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다행히 당신의 그 좋은 에너지를 잘 살려줄 최고의 인연들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970년 경술생, 개띠입니다. 70년 개띠요. 이 관계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이건 아주 이상적인데요. 상대방의 경금, 이게 단단하고 깨끗한 바위거든요. 이 바위가 당신의 강물, 림에 계속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금생수죠.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나 아이디어, 즉 편인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샘물 같은 존재고요. 또 사회적인 성공, 삼합을 이룰 때 당신 힘을 정말 크게 키워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샘물 같은 존재라니. 좋네요. 그럼 두 번째 귀인은요? 두 번째는 1958년 무술생, 개띠입니다. 아까 68년 무신생의 무토는 안 좋다고 했는데 58년 무술생은 괜찮은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58년생의 무술은 그냥 막는 댐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거대한 강물, 림 에너지를 안전하게 딱 담아서 그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튼튼한 제방 역할을 해줍니다. 아, 제방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이게 좀 통제, 편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당신 힘이 엉뚱한 대로 새지 않게 방향을 잡아주고 사회적인 성공, 삼합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이라고 분석해요. 당신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돕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최고 파트너는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네요. 같은 호랑이띠인데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아, 이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당신의 깊고 넓은 지혜, 인수가 상대방의 간목, 그리고 인목의 강력한 추진력과 활동력을 만나는 거예요. 수생목이죠.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 즉 상관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당신이 머리가 되고 상대방이 손발이 되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진 조합이네요. 머리와 손발이라니. 네, 누구도 생각 못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강조하는 궁합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결국 1962년 이민생인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기운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군요. 하나는 에너지를 계속 채워주는 쇠, 그러니까 든든한 후원자나 영감의 원천 같은 사람. 또 하나는 그 힘을 잘 담아서 방향을 잡아주는 흙, 안정적인 틀이나 조언자 같은 사람. 정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의 뿌리 자체를 흔들거나 당신의 그 맑은 판단력을 흐리는 토극수 원진셀 관계는 좀 의식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 그래야 당신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62년 이민생분들의 인생에 든든한 산맥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강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앞길을 열어줄 사람과 나를 고립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검은 호랑이라도 날개를 달아주는 귀인을 만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호와 깊은 함정에 빠져 포효하는 맹우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이민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포효를 성공의 함성으로 바꿔줄 단 하나의 인생 지휘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4년생 갑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런 관계는 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연들부터 볼까요? 당신 에너지를 막 정면으로 치거나 깎을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들이죠. 네. 가장 먼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게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예요. 하늘에서는 상대방의 그 강한 쇠, 경금 기운이 당신 나무, 갸을 그냥 내리치고요. 이걸 천간충이라고 해요. 그리고 땅에서는 당신의 호랑이 기운이랑 상대 원숭이 기운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죠. 이건 지지충이고요. 처음에는 뭔가 좀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자료에선 정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도 결국엔 당신 기반 자체를 막 흔들어 버릴 수 있다. 굉장히 파괴적인 궁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와, 하늘, 땅 전부 충돌이라니 듣기만 해도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인데요.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네, 그만큼 강한 충돌 에너지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도 좀 조심해야 한다고 나와요. 이 경우는 특히 땅에서의 충돌, 즉 호랑이랑 원숭이의 만남이 당신의 뿌리, 그러니까 삶의 그 안정적인 기반 자체를 흔드는 힘이 세다고 분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당신이 오히려 관계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상대를 막 누르려고 할수록 이걸 목극토라고 하거든요. 그럴수록 오히려 당신 기반이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내가 누르려 하면 내가 흔들린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관계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인연으로 1991년 신미생 양띠를 꼽아요. 이 관계는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쇠기운, 신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석이나 작은 칼날 같거든요. 이게 당신이라는 나뭇가지를 계속 이렇게 상처 입히는 금극목 형상이래요. 겉보기에는 뭐 안정적인 관계나 명예, 이것도 정관으로 표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막 비이성적인 미움이나 집착 같은 감정, 이걸 귀문관살 작용이라고 하던데 그런 걸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딱 정리해보면 나를 치는 쇠, 금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땅에서 부딪히는 원숭이 기운, 이런 관계는 당신의 그 강한 나무 기운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럼 반대로 당신 가능성을 확고 피우고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귀인 같은 인연도 당연히 있겠죠. 자료에선 약이 되는 인연이라고 했던데요. 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으로 1966년 병호생 말띠를 딱 꼽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라는 거대한 숲 가빈이 저 하늘의 뜨거운 태양, 병호를 만난 격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 나무 기운이 불을 만나서 막 활활 타오르는 거죠. 목생화라고 하는데 당신 안에 그 잠재된 재능, 혁신적인 생각, 이게 상관인데 이걸 폭발시켜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큰 성공, 이걸 인호술 삼합이라는 에너지로 보는데 이걸 함께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한 불, 에너지가 바로 이런 거죠. 와, 숲이 태양을 만난다니 비유가 진짜 멋진데요.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1983년 개해생 돼지띠. 이분들은 당신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주는 최고의 조력자다 이렇게 묘사돼요. 하늘의 그 촉촉한 비, 괴와 땅의 큰 물, 해가 당신이라는 나무를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수생목이죠. 정서적으로도 엄청 지지해주고 정인이라고 해요. 관계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착 달라붙는 인해육합이라고 해요. 그런 힘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근데 다만 파살이라는 어떤 잠재적 위험, 이것도 언급하는데 이게 뭐냐면 평소엔 진짜 좋은데 한번 신뢰가 깨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물, 에너지가 당신을 돕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깨지면 위험하다.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도 아주 든든한 인연으로 봐요. 이분들은 마르지 않는 큰 강물, 임처럼 당신 나무, 갑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수생목, 또 당신을 조건 없이 지지하고 이해해주면서 당신의 리더십을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해요. 특히 당신이 뭔가 사회적인 목표, 아까 말한 인호술 삼합의 일부죠, 를 향해 나아갈 때 옆에서 큰 힘이랑 지혜를 실어줄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좋은 물의 기운이고요.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진짜 명확하네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주로 나를 치는 쇠,
김이나 흔드는 충돌, 신기운이고 나한테 큰 힘이 되는 건 나를 키워주는 물, 수이나 나를 확 빛나게 하는 불, 화기운이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가 여러 연도를 예시로 들긴 했지만 결국 전하려는 핵심 원리는 딱 이거예요. 1974년 갑인생이라는 이 큰 나무한테는 뿌리를 적셔줄 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활활 태워서 세상을 이롭게 할 불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나무를 베는 쇠나 뿌리를 흔드는 충돌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자, 오늘 저는 우리 1974년 갑인생분들의 인생의 풍요로운 숲을 함께 가꾸어갈 귀한 인연과 그 숲을 불태워버릴 맹독초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왕국을 누구와 함께 다스리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숲속의 왕이라도 든든한 아군을 만나 천하를 호령하는 왕과 홀로 숲을 지키다 지쳐 쓰러지는 왕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갑인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단 하나의 인생 참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6년생 병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꼽는 관계부터 볼까요? 1992년 임신생 원숭이 띠던데 와, 표현이 좀 세요. 폭풍호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조합이라고까지 하네요. 아, 네. 임신생.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멜기운, 그러니까 천간에서도 임수라는 큰 물이 병화, 태양을 극하고요. 이걸 수국하라고 하죠.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에서도 신금이라는 큰 쇠가 임목 뿌리를 쳐버려요. 금극목이죠. 아, 위에서도 아래서도 부딪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천극지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좀 공격적인,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선 이게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편관이라는 이름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와, 정말 담력한 충돌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언급된 1993년 계유생 닭띠는 어떤가요? 이 관계는 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네, 계유생. 이 경우는 상대방의 계수가 아까 임수랑은 좀 달라요. 이건 뭐랄까 안개비나 먹구름 같아요. 병화, 태랑을 막 직접적으로 끄는 건 아닌데 은근히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큰 싸움은 없어도 자료에서는 이걸 원진 관계라고 해서 그냥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거나 신경 쓰이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계속 옆에 있으면 수극화로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가서 좀 신경 쇠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은근히 사람 진 빠지게 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상대로는 1967년 정미생 양띠가 나와요. 근데 이 경우는 같은 불기운 아닌가요? 친구 같은데 위험할 수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맞아요.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같은 불이니까 처음에 되게 잘 통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자료의 비유가 재밌어요.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촛불이라는 거예요. 아, 태양과 촛불. 네. 촛불 입장에서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본능적으로 좀 시기하거나 그 빛을 탐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귀문관계라고 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속으로는 비이성적인 집착이나 원망 같은 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같은 불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네요. 네,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1986년생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귀한 인연도 봐야죠. 자료에서 최고로 꼽는 궁합이 있던데요.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 네. 이건 진짜 최고의 조합이죠. 병인이라는 이 활활 타는 불이 갑인이라는 거대한 숲, 즉 엄청난 나무를 만난 격이에요. 나무가 불을 더 절 타게 돕잖아요. 목생화 원리 그대로예요. 상대방 갑목이 병화에게는 정인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땔감을 대주는 거예요.
든든한 지원군이자 영감의 원천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 둘이 만나면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 삼합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해요. 와, 땔감 같은 존재라니 비유가 정말 딱인데요. 그럼 다음은 1978년 무오생 말띠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관계는요, 병화의 그 뜨거운 열정을 무토라는 넓고 안정된 땅이 쫙 받아주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86년생에 넘치는 아이디어나 재능,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결과물로 만들 수 있게 돕는 거죠. 불이 흙을 만나서 뭔가 생산적인 걸 만들어내는 화생토 관계거든요. 아, 내 열정을 현실로 구현시켜주는 땅이군요. 그렇죠. 당신의 표현력, 사주 용어로는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현실적인 성과로 딱 이어주는 파트너예요. 이 관계 역시 삼합으로 사회적 성공에 큰 힘이 된다고 보고요. 네. 자, 마지막 귀인은 1994년 갑술생 개띠네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요. 네, 갑술생. 이 관계는 성공의 안정과 마무리를 돕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갑목이 있잖아요. 이게 또 땔감 역할을 해줘서 목생화, 정인, 열정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술토는 좀 마른 땅인데 이게 불의 기운을 잘 갈무리해서 성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아, 땔감도 되고 창고도 되고. 네, 그래서 사회적 성공, 삼합을 완성하고 그걸 잘 지키는데 아주 귀한 인연이라는 거죠. 들어보니 결국 이 모든 관계의 좋고 나쁨이 1986년 병인생 자체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불타는 호랑이의 강한 불 에너지를 잘 쓰려면 그 불을 더 키워줄 땔감 같은 나무 기운이나 그 열매를 맺고 안정시켜줄 대지 같은 흙 기운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정확해요. 병인 자체가 이미 나무가 불을 생하는, 즉 목생화 구조라 에너지가 안 그래도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불길을 더 활활 가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로 뭔가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안정시키는 관계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불을 꺼트리려는 물, 불의 뿌리인 나무를 잘라버리는 쇠, 또 내빛을 시기하는 다른 불, 딩화, 이런 기운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설명인 거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86년 병인생분들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땔감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빛을 꺼뜨릴 거친 폭풍우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더 밝게 타오르고 누구를 피해야 제가 되지 않을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태양이라도 땔감을 만나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모든 것을 태우고 홀로 쓰러지는 태양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병인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열정이 성공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할 단 하나의 인생 화약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